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유징 덱스 카메라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첫 시간이라 먼저 15분 정도는 제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을 그 하나의 리뷰 논문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은 가장 최신 리뷰 논문을 하나 갖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가지 뻗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그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얼굴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슬램 이런 쪽에 대해서만 서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제가 학위 과정 하면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드린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시간에 준영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서 옛날에 했던 렌더링 쪽도 다시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관심 있게 연구했던 분야들, 특히 이제 학위 중에 연구 과제 수행했던 위주들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주얼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 3D 그래픽스,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분야들을 좀 망라하는 2D, 3D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것들에 필요한 어떤 연산들을 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메인이 컴퓨터 그래픽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분야들을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하기 직전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실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했었고, 또 그 과제에 맞춰서 이제 연구 주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따라갔던 타입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수 선배 따라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필터링 쪽을 연구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수행했던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제 2012년 정도인데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다른 시점에서 찍은 사진으로부터 3D 모델을 복원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TOF 카메라나 아니면은 X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아주 소형화되기는 좀 직전이었어가지고, 그런 영상들만 가지고 3차원을 복원하는 연구들, 특히 그것들을 모바일에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상당히 도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시기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여러 장의 사진들로부터 3차원 모델을 복원하게 되면 영상에서 특징점끼리의 매칭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3차원 공간상의 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웃라이어도 많고 노이즈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깨끗한 3D 모델이 될 수 있게 할까 하는 연구를 했었고, 문제는 이런 노이즈들이 대부분의 노이즈가 그런데 하이 프리퀀시 때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형상들하고도 사실은 거의 같은 주파수대를 띄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책상에 각진 모서리가 상당히 샤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로우 패스 필터를 하게 되면 이 각진 모서리가 그 어떤 노이즈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깎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리면서 노이즈나 아웃라이어는 제거할까 하는 연구를 했었고, 이때 이제 그 서페이스의 공유를 고려한 어떤 스트럭처의 바이레트럴 필터링 하는 방법을 선배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연구 핵심 아이디어는, 그 이제 노이즈를 판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점들과 거리가 가까운 점들과 나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고, 또 걔네들이 갖고 있는 현재 형상, 그걸 이제 커벡처라는 그 지오메트리 프리미티브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비교해서 내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 주위에 있는 데이터들보다 내가 약간 좀 유별난 애다. 그럼 걔는 이제 노이즈가 되겠죠. 근데 주위에 있는 애들과 내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형상도 유사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여기에 맞는 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때는 어떤 모델을 직접 측정해서 한 건 아니고 CAD 모델에다가 신테틱 노이즈를 입힌 다음에 이게 이제 노이즈가 포함된 모델이에요. 근데 기존의 방법들을 쓰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뭉개지잖아요. 원래 샤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복원된다는 뭐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실제로 리얼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해서 이 당시 2011년도에 나왔던 키넥트 데이터 센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RGBD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들을 했었고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특징이 좀 다르니까 필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졌고, 특히 이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RGBD 데이터가 이 당시에는 상당히 초창기라서 색상 정보에서 어떻게 좋은 그 특징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형상 정보를 잘 복원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저도 색상 유사도가 높은 애들은 같은 평면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홀필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엣지를 인핸스먼트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당시 키넥트 1에서 들어온 로우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오클루전에 의해서 이런 그 바운더리 부분에서 찍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컬러를 기반으로 이렇게 홀필링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쉐입이 다른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폴레이션 하면 이런 가운데 부분들이 다 이제 꽉 차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면서 샤프하게 이 바운더리들도 떼어내고 그다음에 엣지들도 보존하는 그런 바이럴 트래픽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좀 어플리케이션 단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CG 같은 거 영상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는 크로마킹이라고 해가지고 배경에다가 이제 초록색이나 파란색 화면을 놓고서 이제 CG 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당시에 뭐 개인 방송이랑 엮어가지고 뎁스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그런 장비 없이도 전경이랑 배경을 잘 분리해서 영상 합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고, 제가 했던 거는 앞서서 제가 개발했던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노이즈한 뎁스 RGBD 이미지에서 실시간으로 그 아웃라이어들이랑 그 다음에 바운더리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로우 데이터 보면 이렇게 막 찌글찌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개선하고, 그것들을 바로 이제 이 뒤에는 신테틱 데이터죠. 어떤 이미지랑 합성을 해가지고 저는 백그라운드에서 분리해내고 뎁스키잉을 통해서, 그리고 깔끔하게 분리해낸 것들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바로 하는 연구들을 했었고, 이때는 그 오픈CL이라는 그 기법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GPGPU를 사용해서 영상 처리 병렬화를 하는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가상 전시물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뭐 HMD를 끼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의 물체를 보는 연구들인데, 공간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그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수용된 색깔로 가지고선 이 공간상의 어떤 특정한 영상을 또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프로젝터가 어떤 이미지를 싸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2D 플랜에 하는 게 아니고 3D 플랜에 해서 사실적인 어떤 외관을 복원하는 연구를 했었고, 이때 이제 이 형상 복잡도에 따라서 카메라 프로젝터와 그 다음에 형상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카메라 그 프로젝터 빛이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색상 재현율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여기 왔을 때 이 투사면의 반사도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투사면의 색상도 고려가 돼야 돼서 어떻게 투사된 빛이 실제로 우리가 재현하고 싶은 빛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알고리즘ik한 그런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했었고, 이거는 최종 연구 결과인데 이 아이디어는 이런 공간인간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문화재들을 이거는 준호님이 만든 건데 복원을 해가지고 영상 기반으로 복원해서 데이터로 리플렉티비티도 복원하고 형상도 복원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해가지고 이제 가상 오브젝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HMD 같은 것들을 쓰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션 매핑 기반으로 보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보자기가 이제 제가 프로젝션 매핑 기반으로 만든 가상 홀로그램입니다. 이건 진짜 오브젝트가 아니고 디지털로 만든 컨텐츠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실제 전시물인데, 이게 가상의 홀로그램 기술과
같이 이제 조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투사면의 프로젝터로 빛을 투사해서 외관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홀로그램 판에다 반사시켜서 이렇게 공중에 띄움으로써 실제로 마치 거기에 진짜 객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으로 생성된 가상 전시품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실제 리얼 오브젝트들이랑 색상도 자연스럽게 일치를 하고, 또 깊이감, 다양한 시점에서 보는 깊이감도 이제 잘 일치시키는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단순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킹을 기반으로 시점이 변하는 것들에 맞춰서 렌더링을 바꿔주는 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산량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명들의 유저들이 동시에 봤을 때 어떤 연결성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투사면 위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명들의 유저가 다양한 시점에서 봐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전에 연구를 이어가지고, 근데 좀 전에는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고정된 투사면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좀 변형할 수 있는 투사면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해보자는 연구를 했었고, 또 쉐입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이런 핀 기반으로 원하는 3D 형상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서페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 하이타일 모델을 잘 100% 모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션 할 때 기하적으로 왜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상해서 어떤 아주 심리스한 이런 어피어런스를 복원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를 했었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박사 말년 때 과제로 했었던 것들은 해양 플랜트 환경 또는 실내 환경에서 이제 IMU를 달고선 움직였을 때 IMU의 액셀레이션, 그 다음에 자이로 데이터랑 그 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 데이터를 가지고 내 위치를 이제 계속 누적해가는 이런 연구를 했었고,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과제에 맞게 기존의 방법들을 잘 적용해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이것도 컨셉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제 해양 플랜트 환경이 이제 최종 목표였고, 지금 준호님이 3년차까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1차 연구 결과고요. 제가 이제 기획과에 있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실험을 했던 거고, 이렇게 혼합 현실 장치 하나가 있고, IMU 모듈을 이렇게 발에 차고, 이제 이 유저가 실내 공간을 막 이동하면은 IMU가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를 추적해줘가지고 내가 이 공사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제 발에 찬 이유는 IMU 센서가 상당히 드리프트 에러가 많아요. 오차가 누적되는. 근데 이제 발에 차면 이게 한 발씩 걸을 때마다 이 페리오딕 시그널을 가지고 오차를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지금 이거는 이제 IMU를 이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누적을 해가지고 이제 거리까지 잘 간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다니던 것들은 그 위치에 가면은 비주얼 슬램을 가지고서 이제 주변을 복원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원하는 컨텐츠를 매핑하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비주얼 슬램으로 바로 하면 원래 되는데, 공사 현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했던 것들이 작업 공간까지 갈 때는 핸드폰을 안 쳐다보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서 거기서 꺼내서 좀 둘러보면서 증강현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저는 이제 IMU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 추정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AI가 이제 정말 많이 핫해지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객체인식하는 연구들을 과제를 연구실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들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뭐 여기 있는 멤버들이랑 같이 드론으로 촬영한 축구 영상에서 선수들 검출하고 트래킹하는 2D 디텍션 기반의 축구 영상 분석 기술을 했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찾아진 CNN을 이용해서 찾은 이 각각의 바운딩 박스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8만 픽셀한 연계에서 하는 포스트 펑션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 영상이고요. 레이드랄 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이후에 이제 또 회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있는 장덕윤 연구원이랑 이종훈 연구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라이다에서 객체 검출하는 것들도 했었고, 뭐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카메라랑 라이다랑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바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헤비하고 이제 딥러닝 모델이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2D 욜로 기반으로 먼저 이렇게 바운딩 파스를 쳐주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만 처리하면 되니까 이제 리전 프로포즈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이즈랑 컴퓨테이션 파워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프레임워크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 캘리브레이션하는 이런 연구들을 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그 모션 기반의 사용자 그 상호작용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VN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스처 기반으로 제어하겠다는 거고, 전체적인 연구 목표는 이것들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QF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제스처를 인식해서 어떤 이런 주행 안전성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급 기능들을 제공해보자 이런 목표를 하는 과제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제일 핵심이 되고 저희 회사에서 맡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QF 덱스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딥러닝 기반으로 3D 손동작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분야는 처음이라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찾다가 2019년도에 그 센서지에 나온 그 리뷰 논문이 있길래 일단은 이걸 잡았어요. 뭐 한 원 칼럼이긴 하지만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어가지고 일단은 이걸 한번 읽어보면 대충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오늘 이거를 간단하게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또 이제 사실 이 논문을 읽으려고 했던 게 그 애스트랙이랑 인트로덕션을 먼저 읽어보니까 보통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랑 완전히 목적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모티베이션이 완전 똑같아서 이제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됐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Vehicle Human Machine Interface라고 하는데요. VHMI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프리핸드 제스처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로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핸드 제스처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 차 안에 있는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시선을 뺏기는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정면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다이나믹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초창기의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의 영상 또는 한 장의 뎁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조인트들을 위치를 예측을 해가지고 손이 어떤 포즈를 갖고 있느냐만 단순히 예측해서 이렇게 딱 보이면 O 또는 뭐 손이 펴져 있다, 이것까지만 하는 게 이제 스태틱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결국은 우리가 뭐 오른쪽, 왼쪽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연속되는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어떤 움직임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이나믹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템포럴 컨텍스트를 고려한 어떤 모델이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속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차량에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거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 웨이트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RGB로 핸드 제스처는 사실 많이 했었는데 차량에서 이제 빛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도가 많이 바뀌면 RGB 영상은 그 조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도에 민감하지 않은 강건한 TOF 카메라 센서만을 이용해서 뎁스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리뷰 페이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서베이 페이퍼들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를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나온 2012년도 이후에는 별로 소개가 없더라고요. 사실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은 상당히 오래된 연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12년도 이전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이때가 이제 주로 이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이 키넥트가 처음 나오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됐던 시기고,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이미지나 또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묘사할 수 있는 피처 디스크립터를 설계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리커그니션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주였습니다. 이제 그거에다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딥러닝이 그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또 좋은 성능을 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딥러닝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증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전에는 그 캠브리지 데이터셋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핸드 제스처, 특히나 RGBD 이미지에 대한 그 스태틱 또는 다이나믹 핸드 제스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특히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캠브리지 데이터셋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에서 엔비디아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랑 제가 실제로 찾아봐가지고 어차피 저도 이제 모델을 결정을 하고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은 꽤 많은 프레임에 대해서 그 제스처 샘플을 컬러와 뎁스에 대해서 이제 다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이미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여러 가지 피처 디스크립터들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 모델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전에는 일단은 엔드-투-엔드로 딥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처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피처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런 류들이라고 하네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비슷한 특징을 갖는데, 그래서 지금 가져온 그림이 앙상블 오브 쉐이프 펑션이라는 건데, 세 개 다 비슷합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들어오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연결성 정보가 없잖아요. 뭐 메시나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랜덤한 포인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랜덤한 포인트들 간의 매트릭을 계산을 해요. 그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서페이스 위에서 뭐 지오데직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커베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매트릭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엄청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히스토그램 형태로 쌓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포인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특징이 이제 피처로서 하나의 히스토그램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 2008년도에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들을 쭉 나열해서 랜덤하게 한 5천 궤도를 뽑아가지고 그 두 점 간의 거리를 봤을 때 히스토그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특징적으로 사용했었고, 뷰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노멀 인포메이션을 사용했었고, 앙상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연구인데, 이거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디스크리트들을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의 형태로 소개해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냐면, 이 저자가 연구에서 제안했던 그 LSTM 구조에서 그 엔드-투-엔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인풋으로 이 앙상블 디스크리트를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이미지넷이 이제 CNN의 성능을 본격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딥러닝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연구 정보가 이제 실제로 엔드-투-엔드 딥러닝을 쓴 연구들이고, 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3D CNN 기반의 한 것도 있고, LSTM 같은 방법들을 써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다 뭐 조사를 한 것들은 아니고 지금 리뷰 논문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대표 그림이 논문에도 있길래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3D CNN RNN, 뭐 리커런트 3D CNN이라고도 얘기하던데, CVPR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연속되는 그 이미지, 이건 칼라 이미지인데요. 칼라 이미지에서를 그 3D CNN에 넣어가지고 로컬 스파셜 템포럴 모델링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 아웃풋, 이 노드들의 아웃풋들을 이제 RNN의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RNN에 넣어서 이제 그 글로벌 템포럴 모델링을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눴다는 게 재미있고, 실제로 로컬하게 3D CNN을 이용해서 먼저 그 템포럴 인포메이션들을 특징을 뽑고, 그것들을 RNN을 이용해서 이제 길게 글로벌하게 연결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고, 제가 다음번에 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아마 읽어야 될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포커스 오브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모델도 있었는데, 이게 이 논문의 저자는 지금 이 FOA넷이
자기가 조사한 논문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높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90몇 %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이것도 CVPR에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거는 어텐션 모듈을 쓰고는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는 지금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이 논문도 제가 한번 보고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논문에서 이제 이 논문에 제가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은 이것들을 RGB 이미지 따로, 뎁스 이미지 따로, 그리고 RGB 시퀀셜 이미지 따로, 뎁스 시퀀셜 이미지 따로 딱 다 분리한 다음에 그냥 모델도 돌리고 그 다음에 어텐션 모델도 돌리고 해가지고 그것들의 아웃풋이죠.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이렇게 다 레이어를 싼 다음에 이것들 스파스 퓨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앙상블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게 단순히 이것들을 에버러지 퓨전한 것보다 지금 여기서 6% 정도 성능이 높아지죠. 그래서 뭐 이런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뷰 논문의 이제 본문에서는 주로 저자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을 쭉 소개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실제로 구성했던 실험셋은 이렇게 돼 있고, TO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로우 코스트 TOF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OF 카메라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PM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PMD 2007년도에 만든 모듈도 써봤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TOF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회사고, 근데 캠보드 나노라는 아주 소형 모듈을 이 연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고, 레졸루션이 엄청 작아요. 165x120. 그리고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90. 그리고 이제 일루미네이션이 상당히 강건하다. 그래서 TOF 카메라의 동작 방식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캐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도 다음과 같이 이제 10가지의 핸드 제스처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1, 2, 3, 4, 5 플러스 주먹 쥐는 거, 펴는 거, 그 다음에 그립하는 거, L 쉐입, 그 다음에 포인팅하는 거, 이렇게 10가지의 클래스를 만들고, 저자들도 한 2012년도부터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리헵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앞서 보여드린 엔비디아나 아니면 캠브리지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실험을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자가 이제 로우 TOF 카메라 데이터를 바로 쓰는 건 아니고요. PCA 기반으로 한번 크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손목이 여기까지 지금 뎁스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PCA 기반으로 이렇게 손 부분만 딱 그냥 자른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단순하게 마제스트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아이겐 벡터 벡터들만 이제 보존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해가지고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아나리시스를 하면은 3개의 벡터가 나와요. 무슨 벡터가 나오냐면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 축으로의 하나의 벡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오쏘거나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분포하지 않은 쪽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폈으면 지금 여기까지는 찍히지만 가장 포인트 클라우드가 많이 되어 있는 도메인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가 하나가 나오고요. 가장 안 나오는 건 아마 여러분 방향으로 하는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벡터 방향으로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만 남기면 결국 이렇게 꺾여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다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날아가고 이 판 부분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그런 아주 어떤 단순한 언슈퍼바이스드 기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뭐 환경이 상당히 리스트릭트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방법이고,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자가 이제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 형태로 만들어요. 복셀 형태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일단은 그냥 다 0에서 1 사이의 큐브에 다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그냥 꽉 집어 넣습니다. 이게 찌그러지든 말든 앞에서 크로핑한. 그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4x4x4짜리 복셀 안에다가 그냥 다 채워 넣어요.
근데 이 채워넣는 방식을 이제 여러 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복셀 안에 몇 개의 포인트가 위치해 있느냐를 가지고 그 복셀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정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이 두 가지, 2번, 3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이 저자의 기존 논문들을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젝션을 한 값도 넣고, 그 다음에 그 복셀 안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대표하는 노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을 비교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3차원 공간상에 투영한 다음에 코디네이트를 노멀라이즈 된 그 0/1 사이의 어떤 값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에 슈딩에다 다 넣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16 곱하기 4 64개의 복셀 안에 이제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복셀 하나의 값은 뭐 이 복셀 안에 갇혀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매트릭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2D 컨볼루션을 하기 편하게 4x4x4짜리를 이 4x4짜리를 위에서 컴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4x16짜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 4x1짜리 컨볼루션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이렇게 하고 채널 수는 이제 이 식으로 더 깊게 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여기서 이제 리쉐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쉐입 한 거를 다시 3x3 컨볼루션을 하고 맥스 플링을 해서 30채널짜리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100개의 노드가 있는 히든 레이어에 넣어서 아까 설정했던 10개의 아웃풋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그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것들은 아니고 한 장의 영상에 대해서 했던 2016년도 연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것들은 어떤 게 그 최적의 그 커널 사이즈냐 또는 채널 사이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렇게 미리 각각의 뭐 컨볼루션의 커널 크기 또는 이 채널의 수들을 미리 어느 정도 레이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그리드 서치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 돌려봐서 이제 자기가 최적으로 찾은 게 지금 이거다, 이때가 성능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스태틱한 제스처 리커그니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에러가 한 5% 정도밖에 안 나니까 95%의 애큐러시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기가 2016년도에 3D CNN을 이용해가지고 했던 연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STM도 201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논문도 봤는데 논문에도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냥 정말로 유명하지 않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그냥 논문으로 나왔더라고요. 정말 내용이 없는데 그냥 골자는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LSTM 스트럭처에 그냥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을 때 인풋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들 중에서 랜덤하게 두 포인트를 찾아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잖아요. 이것들을 랜덤하게 5000번을 수행한 것들을 625개의 히스토그램 안에다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히스토그램이 생기겠죠? 그것들을 40개 연속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40장이 연속되는 625개의 벡터들을 이제 인풋을 넣는 거고요. 아웃풋으로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4개의 뭐 주먹을 폈다 졌다 왼쪽 오른쪽 뭐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스처 리커그니션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웃풋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내용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뭐 저자가 자기가 했던 연구들을 쭉 정리하는 걸로 사실 논문을 마무리했는데, 제가 좀 의아한 점이 많은데, 자기가 뭐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MFP 같은 걸로 하다가 3D CNN을 해서 성능을 개선했고, 그 다음에 뭐 LSTM을 통해서 다이나믹 핸드 제스처도 했다. 그래서 그것들 전체 퍼포먼스를 비교한 게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 퍼포먼스 비교한 매저가 좀 말이 안 돼요. 그쵸? 네. 상당히 그 대중도 없고, 데이터셋도 너무 들쭉날쭉이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말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트레이닝 셋보다 테스트 셋이 더 잘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논문 잘 읽다가 여기서 지금 조금 실망을 했는데, 뭐,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논문을 그냥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자의 연구 자체는 별로 흥미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그 딥러닝 기반의 핸드 제스처 리커그니션 연구들을 좀 정리해준 것에서 의미가 있었고, 다양한 피처 디스크립터들, 그 다음에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 그리고 최근에 뭐 CNN, 3D CNN이나 아니면은 RNN, LSTM과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논문들이 나와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연구였고, 여기 안에서 찾은 키워드들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리커런트 3D CNN이나 아니면 포커스 오브 어텐션 모듈, 그다음에 또 스파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학습시키는 어떤 3D 모델을 최초로 제안했던 이 논문이 C3D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구글에 있는 스콜라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벌써 사이테이션이 18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위주로 조금 더 스터디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모델 오리엔티드된 그 내용들을 좀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